석 교수님 어떠세요? 일단 뭐 혜택을 늘려주고 지원을 2배로 해주면 그래도 난방비 부담이 더 큰 분들이 좀 경감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만 못 받으신 분들을 여전히 또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뭐 그렇죠. 예,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뭐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이러는 것은 지금과 같은 고물가 상황에서는 물가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요. 여전히 한국은행 전망에 따르면 올해에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에 달할 거라서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의 1.5배가 넘어가는 이런 고물가 상황에서 네. 뭐 전방위적으로 뭐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다 난방비 감면을 위해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린다든지 이러면 이것은 유동성이 시중에 더 많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물가 상승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되기 때문에 고물가 고금리의 그 고통 기간을 더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안 되고 그러면 지금처럼 정말 취약계층을 갖다가 핀셋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 취약계층이 뭐 장애 정도라든지 소득 정도에 따라서 매년 기준이 바뀌고 그다음에 이 대상자 같은 경우는 뭐 고령층이라든지 장애가 있는 분들 이래서 거주 지역도 뭐 요양원에 계신다든지 이러면 뭐 전화를 해서 안내 요번에 대상자가 됐다고 안내를 하려고 해도 연락이 안 된다든지 뭐 이래서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정도가 좀 심각한 게 가스요금 감면 대상 같은 경우는 41만 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러니까요. 전체 대상자의 25% 대상 가구의 25%에 달하는 것이고요. 네.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경우도 해마다 이 혜택을 못 받는 가구들이 급증하기 시작해서 2019년에는 뭐 3만 가구 정도였는데 네. 지금 작년에는 13만 가구로 점점 늘어나는 13만 상황이죠. 가구요? 예, 그런 것은 아무리 이 행정의 효율성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그 시스템, 뭐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복지로에 가가지고 인증을 받은 다음에 신청하는 거 이런 게 고령층 같은 분들한테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겠다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을 대신해서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법안이 개정안이 발의가 국회에 됐어요. 발의가 됐지만 2년째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야가 합의하에서 빨리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에너지 바우처만 해도 한 연간 한 9만 원 정도를 주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취약계층, 특히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한테는 이 9만 원이란 돈이 엄청난 또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대상이 돼도 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한 뭐 법적으로 좀 어떻게 해결을 해주던지 아니면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김성훈 교수님 어떠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복지 행정은 필요로 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세심하고 촘촘하게 계획되고 설계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한편으로 이런 기초생활 보장 수급이라든가 장애 관련 정보라든가 이런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국가 정부기관이 아닌 뭐 가스공사 같은 다른 기관들과 공유되는 그런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도 좀 이해가 되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법 개정 문제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본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민감한 개인 정보가 충분히 보호가 되면서도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동화해서 혜택이 적시에 빠르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겨울의 한복판에 이런 난방비 지원의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일단 뭔가 완벽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시간을 너무 쓰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해나가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이 급한데 너무 시간을 끌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단 정부는 이 1,800억 원을 가지고 160만 가구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정치권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소득 하위 80% 그러니까 상위 20%를 제외한 분들을 좀 지원하겠다라고 기치를 내세우고 있고 또 국민의힘 여당이죠. 국민의힘에서는 뭐 조경태 의원의 입장이긴 한데 전 국민 지원 얘기가 또 나왔어요. 매번 이렇게 지원금 얘기 나오면 나오는 게 뭐 선별 지원할 거냐, 보편 지원할 거냐 이거였는데 이번에도 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사실 이것도 좀 전후 맥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최근 빼고 지난 한 3년에서 4년 기간 동안 관리 물가라는 항목 부분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더 낮았습니다. 이 관리 물가라는 건 뭐냐면요. 국가가 간접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에 해당되는 전기, 수도, 가스, 담배도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이런 것들의 물가 상승률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을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한 관리 물가 상승률이 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았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최근 3, 4년 동안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데 오히려 공공요금이 기여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아마 정책적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왜냐하면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들이나 영세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공공요금까지 지금 올려야겠느냐 이런 인식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코로나19 기간 동안은 오히려 공공요금이 어떻게 보면 눌러왔던 게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다시 이제 공공기업들이 많은 부채가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실효성 있게 내실화하자라는 움직임이 일었는데 네. 이런 타이밍에 공교롭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면서 너무 급격하게 오른 것은 분명한 부담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부담되고 있는 이런 공공요금들의 일정 부분은 분명 우리가 그동안 싸게 적용받고 있었던 것을 내실화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 참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뭔가 보조금으로 또 보전한다라는 것은 또다시 공공요금의 내실화를 또 미루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는 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발의 오줌 누기 같은 일시적인 미봉책이지 궁극적인 대안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금을 또 안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금은 이게 참 국민들에게 참 속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그 도시가스 요금이나 이런 난방비는 오히려 보조를 해주면 네. 국가에서 그 보조했던 금액은 또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세금을 다른 형태로 또 세금을 걷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내는 난방비를 할인해 준다라고 하면 기분은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형태로 또 세금의 요율 자체가 올라가거나 세율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이다라고 인식하는 정책적 판단이 맞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은 보편 지원이나 선별 지원이나 했을 때 지원을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아닙니다. 의견이실까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분명히 필요해요. 네. 근데 전방위적인 지원을 한다라는 것은 다시 그냥 난방비를 내실화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랑 저는 똑같이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방위에는 민주당이 얘기하는 80%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정도면은 거의 전방위적인 적용을 했다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